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실게요. 문제 보실게요. 확인, 설명서. 자, 문제 확인 설명서입니다. 서식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다 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입지조건, 기본 확인사항 중에서 입지조건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입지조건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입지조건은 5개를 기재하죠. 도, 대, 차, 판교. 도대체 판교는 입지가 좋으냐 확인해서 1번 서식에는 다 기재하고 2번 서식에는 뭐만요? 도, 대, 차까지만 적고 판교 적는 칸이 없고요. 3번 양식 토지 같으면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같으면 도, 대까지만 적고 차, 판교 적는 칸이 없고 4번 양식 임목, 광업, 공량재단은 아예 적는 칸 자체가 아예 없더라. 자, 그럼 1번 양식이니까 도대체 판교 5가지를 입지조건에다가 기재할 겁니다. 27의 기준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건 뭐죠? 공원, 그죠? 도로와의 관계,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그죠? 버스 정류장이 주변에 있다. 도로가 옆에 있다. 주차장이 있다는 거, 주차장. 그 다음에 판매시설, 교육시설, 그렇죠? 판매시설, 백화점이 있다는 거, 교육시설, 학교가 있다는 거, 교육시설. 도, 대, 차, 판교, 판매, 교육시설이 들어갑니다. 공원 X가 됩니다. 그렇죠? 공원도 사실은 입지입니다. 주변에 공원이 있다. 도보로 몇 번 거리 입지 조건은 맞는데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설명서 기재한 입지 조건은 5가지밖에 없어요. 도대체 판교는 입지가 좋으냐?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용이니까 5가지입니다. 도대체 판교. 공원은 입지 조건 안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1번 X 하시고. 맞추셨지요? 예. 네. 이거 우리들은 맞춥니다, 진짜로. 네. 진짜예요. 자, 넘어갑니다. 2번요. 주거용 건축물 설명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 시험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세부 확인 사항은 주거용 건축물일 때 4가지 기재합니다. 실내 벽환, 그죠? 실제 권리 관계, 다음에 내외부 실물 상태,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실내 벽환, 환경 조건은 실내 벽환은 세부 확인 사항. 자, 그 다음에 중개 보수를 뺀 나머지 다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기본 확인 사항.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공법상 제한, 입지 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비소시설, 거래 정가, 취득 조세 다 기본 확인 사항이고,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가 알아서 확인하는 거고, 세부 확인 사항 현장 가서 직접 보시고 집주인한테 무엇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1번 지금 보실게요. 대상 물건이 위반 건축물인지 불법 건물인지를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서 기재한다. 자, 불법 건물인지를 등기부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건축물 대장 보셔야 됩니다. 조금 지엽적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예컨대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3층짜리 단독주택인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위에 옥탑방이 하나 올라가세요. 그럼 대장에도 없는 4층이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불법 정축이에요. 불법 정축. 그래서 적법한 건물인지 불법 정축물인지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대장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 그렇구나.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잖아.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예요. 자, 2번 입지 조건하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 확인 사항입니까? 세부 확인 사항입니까?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지도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관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전화 한 통이 바로 확인돼요. 자, 좀 쉽게 얘기하면 실내 벽환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기본 확인 사항.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하는 세부 확인 사항이다 하면 X가 돼요. 이거는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라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확인 사항이 들어가니까 개공이가 알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매매 경우에 도시의 지구단위 계획, 금박이 도시관리 계획은 개공이가
확인해서 지가 알아서 적는다. 기본 확인 사항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법 쪽이잖아요. 공법. 공법 쪽은 여기 3번이 나오거든요. 기본 확인 사항. 더 쉽게 말씀드려서 신뢰벽환이 아니단 말이에요. 현장 가서 집주인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니라 토지 이용계약 인사 같은 거 보고요. 알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개공이가 알아서 확인합니다. 요거 맞네요. 그렇죠? 3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 5번 임대차. 임대차는 공으로 시한성 꽁으로 먹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한다.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꽁으로 시하는 것을 별로 궁금해하지를 않아요. 임대차 할 때는 꽁꽁꽁, 꼬공꼬공, 꽁꽁꽁. 또 하나가 있죠. 공법상 이용 제한 그리고 기재. 꽁꽁꽁일 때는 임대차 할 때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데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X. 자, 5번 취득 조세 완성되기 전후 전입니다. 완성되기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다 증거로서 기재를 하는데 자, 지방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법을 확인해서 기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임대차 경우에도 적어야 된다고 해서 X가 돼요. 임대차는 취득조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리스, 렌탈은 취득세가 없단 말이에요. 임대차 물건일 때는 취득조세란을 뭐한다? 기재를 제외해야 돼요. 적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답 몇 번이 됩니까? 3번 정답 됩니다. 그래요. 자, 1번이 조금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실 내용인데 미리 이제 나온 거고, 불법 건물인지 위반 건축물인지는요, 불법 정축물인지는 대장 보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등기구는 뭘 갖고 확인하냐? 등기구는 뭘 확인하냐? 권리관계, 권리관계. 권리관계 확인하고, 현황 자체가 불법 정축인지는 대장 갖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은 X가 되고요.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힘들 수 있고. 2번은 이제 기본이야 세분 요 개념을 알고 계시니까 2번은 세부 사항이 아니니까 X 하셨을 거고 3번은 세부 항인 사항이 아니니까 기본 항인 사항인데 요것도 이제 기본 항인 사항이라는 것은 아시는데 한 일주일 지난 후에 이제 딱 봤을 때 개공이 확인한다? 그러면 개공이 확인하지 지금 소공이 확인하나? 보존이 확인하나? 뭐지? 이런 생각이 살짝 들 수도 있어요. 다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 알아서 확인하고 세부 확인 사항 현장 가서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기본이니까 이것이 맞겠구나 하고 3번을 찍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꽁꽁꽁, 꼬공꼬공, 그거 기억나셔요. 그래서 임대차 할 때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 X가 되고 꽁꽁꽁이 기억 안 나시더라도 느낌상 반드시 해야 된다. 왠지 틀린 것 같아요. 반드시 나왔으니까 왠지 틀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은 X가 썼을 거고 5번은 그렇죠. 취득조세는 임대차 할 때는 있다 없다? 없어요. 적어야 된다니까 X. 그렇게 해서 아마 3번은 맞췄으리라 라고 혼자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냥 반복해서 보시는 거고. 자, 그래서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에 거래계약서 작성인데 틀린 것을 찾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서식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필요적 기회사항을 반드시 제한다는 거. 그런 얘기잖아요. 자, 1번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의 권리 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한다. 맞습니다. 그죠? 권리 이전 내용. 이전되는 권리에 관해서도 반드시 기재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되느냐, 전세권 끼고 가느냐 이런 거 기재를 하고. 자, 2번 중개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 작성되면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 파일이든 몇 년 보관한다? 5년 보관하지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 공인 전자문서에 자동 보관됐을 때는 개별 보관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자, 3번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거래계약서를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써요.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거 틀립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소공일 때는 어디 갑니다? 자격 정지를 가요. 소공은 자격 정지 대상이 됩니다. 다운계약서 쓸 때 개공은 상등치, 소공은 자격 정지. 1년 1천원 있다 없다? 없다. 과태료 대상도 아니거든요. 3번 X. 자, 4번 분사무소에서 계약을 자사하면 분사무소에서는 등록한 인장을 찍어줍니까? 막도장을 찍습니까? 당연히 등록한 인장 찍습니다. 4번은 당연한 거예요. 18회인데 요거는 그대로, 지문 그대로거든요. 당연히 등록한 인장을 찍는 것이지 막도장을 찍으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건. 당연히 등록한 인장을 찍어줍니다. 맞습니다. 자, 5번 개공이가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써요. 절등치다, 상등치다? 상등치예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운계약서, 거짓계약서 쓸 때 개공은 어디로 갑니다? 상등치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소공은 어디로 갑니다? 자격 정지로 가요. 그래서 과태료 요 X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나 아직 안 외웠는데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인데요. 틀린 걸 찾아라 그랬거든요. 1번 개공은 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면 쌍방이거든요. 쌍방이 교부한다? 맞는 말이 오죠.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여기에는 서명, 민날인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것이고. 자, 3번.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양식 서식으로 정해지지 않다. 거래계약서에는 아무런 양식이 없다는 거. 중요한 거. 일반 중개계약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해서 지금 현재 권장할 수 있다는 거 권장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권장 양식이 있어요. 근데 거래계약서에는 아무런 서식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자, 4번. 물건의 인도일시 몇 월 며칠 물건 넘겨주느냐 하는 것은 필요적 계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다. 자, 5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조교기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맞다. 아니다. 틀렸어요. 사항이다. 이다. 필요적 계산이다. 그래서 5번을 X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자, 요 문제 23번 보았을 때 1번 지금 별 의미 없죠. 언제 계약을 쓰는 겁니까? 중개가 완성되면 계약 쓰는 거 1번 아무 의미 없고 민날인이에요? 또는 날인이에요? 민날인. 그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서명 민날인. 자, 그 두 개 빼고는 다 무슨 서명 또는 날인. 그렇죠? 그 두 개 빼고는 다 또는 날인이고 무슨 날인입니까? 또는 날인. 그 두 개만 뭐다? 서명 민날인. 요거 물어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뭐죠? 필요적 계산이에요. 필요적 계산. 시험에 꼭 나오는 거. 필요적 계산. 우리 동네 인물입니다. 권상우. 우리 동네 인물이고 우리 동네 물건인데 그게 그 자식이 군대 가서 논산 조교가 됐다는 그런 기록이에요. 논산 피바다 엎드덮었다 다두고도 아프도 500m 뭐 뒤집히 600m 쭉쭉쭉 논산 피바다 권상우. 자, 그래서 인덕당 누가 물건의 뼈띠 무엇을 물건의 인도시 언제 권리절의 내용 어떤 내용으로 거래대금 얼마에 계약 날짜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타 약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보실 거고 필요적 계상은 시험에 꼭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그냥 맞추시게 됩니다. 본인을 믿으시면 돼요. 어차피 다 외우시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에 설명서 교부일자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장 기본되는 개념 뭐예요? 서식이 있다 없다. 서식이 없다는 거. 서식 없다는 거 필요적 계상하고 그 다음에 서명 민날인 또는 날인 민날인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쓰시면 된다. 안 돼. 개공일 때는 어디로 간다? 상등치. 소공은 어디로 가요? 자격 정지고요. 1년 1천은 있다 없다. 여기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그죠? 거래계약서 뭐 어떤 문제라도 여기에 다 걸리도록 돼 있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자, 4번 보셨고 5번 또 반복이네. 그죠? 틀린 걸 찾아라. 오, 그렇죠. 지금까지 23번 나왔대요. 23번. 지금까지 23번이 나왔대요. 요 문제가. 민날인 O. 서식이 없다. O. 필요적 계상 맞고. 필요적 계상 맞는데 아니다 했으니까 5번 X. 네, 그래요. 쏘리. 자, 넘어갑니다. 6번 문제 가실게요. 6번에 S-크로우 제도 예제도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개공이가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의 의무는 없다. 오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법상에 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 오, 맞는 말. 자, 예치 권고를 받아서 예치가 된다면 누구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나요? 예치 명의자 이름으로 어디에다가 예치 기관에다 예치할 수 있는데 명의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름으로. 중언체. 그렇죠? 보신전공. 그렇죠. 주건체 하는 사람을 보신탕을 살린 전문한 자. 중개업자, 은행, 최신만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전문회사, 공인사업자. 자, 그러면 이번 질문. 최신만서 명의로 협회에 공개사무는 협회에 예치할 수 있다. 주건체 명의자 맞습니까? 맞죠. 주건체. 주건체. 예치 건물 공탁에 등 나오니까 예치 기간 가지고는 잘 장난을 못 쳐요. 이 등자 때문에. 그래서 명의자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 최신만서 주건체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자, 3번.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다. 보시오. 주건체 보신정호. 보신탕. 보신정호.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치할 수 있다. 자, 4번. 매도인 명의로 금융 예치할 수 있다. 이거 아니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명의가 아니라 제3자 이름으로. 안전한 곳에 제3자 이름으로 예치하거든요.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틀렸네요. 그죠? 4번 X. 자, 돈은 언제까지 예치하는 거예요? 등기가 넘어갈 때까지. 그죠? 거래가 안전하게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를 한다. 오케이. 등기가 넘어갈 때까지 돈을 맡겨놓는 겁니다. 자, 반대서로 보면, 반대서 가면요. 등기가 다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예치하면 된단다. 안 됩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행이 완료된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예치할 문제가 아니라 찾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등기까지 다 넘겨줬어요. 돈 다 예치했고 등기 다 넘겨줬어요. 개공이가 찾아와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예치하자. 등기 다 넘겨줬으니까 돈 찾아주세요. 하고 내가 다음 달에 찾아줄게. 다음 달 가니까 내년에 찾아줄게. 이런 개나를 보았나. 그러니까 등기가 넘어갈 때까지만 예치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4번이 X가 되겠네요. 예치 명의자를 정답 처리를 했네요. 자, 넘어갑니다. 7번. 와, 노골적입니다. 예치 명의자,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자를 찾으러 입사할 때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민망하게도. 붓고. 자, 자, 정답은 그냥 뽑으니 뽑아. 그죠? 중은체 보신 전공. 오케이. 정답은 3번의 법원. 법원이 정답이 됩니다. 아닌 거. 자, 넘어갈게요. 8번 문제. 금지행위 하지 마세요. 개공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금 맺힌 정직상투 식야. 거기까지가 개공 쪽의 금지행위거든요. 자, 1번 보실게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 쌍방을 대리해서 계약을 처리했다. 이건 뭐죠? 쌍방들이 양쪽 다 대리권 받아버리면 개공은 자기 마음대로 이쪽 유리하도록 계약서 쓸 수도 있고 저쪽 유리하도록 계약 쓸 수가 있으니까 쌍방들이 금지행위 맞고요. 금지행위. 자, 2번. 매매 중개한 개공이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공의 중개를 통해서 임차하였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아니라 간접 거래, 중개를 통한 간접 거래니까 금지행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정답은 2번 되겠어요. 금지행위 아닌 거 2번. 네, 간접 거래는 금지행위 들어가지 않는다. 3번. 청약 통장은 거래가 금지된 점서란 말이에요. 거래 금지 점서. 청약 통을 알선 중개했답니다. 처벌되겠죠? 금지행위로 처벌됩니다. 어떻게 해요? 3년 3천. 자, 1번도 쌍방들이 요 금지행위니까 어떻게 처벌됩니까? 3년 3천. 3번도 3년 3천. 자, 4번은 이제 처음 보는 질문인데요. 그죠? 4번은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건전한 설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래를 선시켰다. 이거 뭘까요? 이거 거짓행위입니다.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 사기친 겁니다. 근데 뭐 국유지 같은 거 있죠. 청와대 부지 같은 거 그것도 살 수 있다. 건전한 설정하면 된다고 사기친 거예요. 거짓행위입니다. 뭐 동해바다도 예? 뭐 전세권 설정해서 있다가 나중에 소유권 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거짓행위. 그러니까 1천으로 갈 거고요. 자, 5번. 무등록 중개업하는 자. 무등록 개업 말이 좀 이상한데 무등록 중개업자를 얘기합니다. 알면서도 그를 통해서 받았다. 불법 불악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금 맺힌 친구입니다. 어떻게 처벌합니다? 1년 1천.
자, 그래서 금지되지 않는 것 정답 2번 간접거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금지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중개대상물 매매를 어불해서는 안 되죠. 자, 근데 이제 문구 자체가 중개대상물 매매업으로 법조문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중개대상물에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까, 그죠? 임목도 있고. 그래서 건물에 대한 매매를 어불해서는 안 된다. OX O가 됩니다. 중개대상물 매매업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2번. 쌍방을 대해서는 안 된다. 3번. 사례비 명목으로 중개수수료 실비 초과해서 한도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중개 대가로 받은 것은 명목 이하를 부문하고 다 뭘로 본다? 중개 보수로 본다. 그래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 4번. 한도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전부가 무효다. X죠? 개공이잖아요. 문제 자체가. 개공일 때는 법정 한도까지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과하는 약정은 권리를 제외한 초과분이 무효가 되는 거죠. 전부가 무효다면 X가 돼요. 초과분이 무효가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무등록 중개업자, 불법 불합가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한 보수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일까요? 전부가 무효일까요? 이 전부 무효입니다. 이거는 불법 불합가 무등록 중개업은 3년 3천 깜빵 가거든요. 깜빵 가는 자가 끌려가면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면서 돌아서면서 복비 주세요. 복비 주세요.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이 불법 불합가거든요. 깜빵 간단 말이에요. 약정 전부가 다 무효예요. 그죠? 그런데 개공인 어때요? 법정 한도까지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개공이라 했으니까. 개공이니까 뭐가 무효다? 초과분이에요. 초과분.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5번은 맞습니다. 금지행위하면 어디로 간다? 상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5번 맞는 말. 그래서 4번 X. 자, 그럼 10분 문제 가실게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1번. 공인 중에서의 개공이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을합니다. 금지행위입니까?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겸업이에요. 부업을 하는 겸업. 개인 사업자는 겸업이 자유입니다. 맞지요? 법인 사업자는 14조만 하는데 14조에는 문구점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못 하는데 개인 사업자는 겸업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업도 하면서 문구점 별도로 겸업할 수가 있습니다. 금지행위 아닙니다. 이거는. 자, 2번. 상가 분양을 대행합니다. 대리합니다. 중개가 아니에요. 그죠? 중개가 아니고 겸업이란 말이에요. 겸업 보수는 중개 보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0.9% 제한을 받지 않아요. 겸업 보수 무제한 제한이 없다는 거. 법정 한도 0.9를 초과한 금액을 받았다. 참 잘했죠? 분양 대행하고 상가 가격에 10% 받았다. 0.9를 한참 초과했지요? 잘했나요? 깜빵 가나요? 잘한 거예요, 이거는. 사장님 나이스. 사모님 브라보. 분양 대행하고 10% 받든 20% 받든 상관없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떨이 상가. 분양 대행권 따가지고 막 분양하고 30%. 상가 가격에 30% 받은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예전에. 보통 얼마 받아요, 보통은? 그렇죠. 물건마다 틀립니다. 물건마다 다릅니다. 7%, 8%, 뭐 이렇게 5%, 6% 막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건 뭐 다 다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2, 3%는 받을 거예요, 최소한. 자, 어쨌든, 자, 상가 분양 대행은 겸업이니까 중개 보호사 관계없죠? 0.5를 초에서 받다 참 잘한 거예요. 1번도 잘했고, 2번도 잘한 거예요. 3번. 개공이가 의뢰부터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팔아달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사버렸단 말이에요. 의뢰인과 뭐가 됩니까? 직접 거래. 직접 거래는 처벌됩니다. 처벌돼요. 정직, 쌍토, 삼삼처리. 그래서 3번은 처벌되는 금지에 들어갑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자신의 아들이 거주할 주택을 다른 계공의 중개로 세워뒀다. 직접 거래가 아니라 간접 거래. 간접 거래는 처벌되지 않는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그죠?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그죠? 뭐가 금지행위입니까? 쌍방 대리가 금지행위.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데 다 잘한 것인데 3번 하나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직접 거래했으니까 3번이 처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가볼게요.
손배 책임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개공은 언제까지입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해야 된다. 오, 자 2번 이거 판례인데요. 개공이가 배상치를 보호자에게 가입한 보증보험이죠. 이 보증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이게 맞습니다. 자, 사고는 누가 치는데 개공이가 보증보험 들었던 개공이가 의뢰인의 사고를 치는데 돈은 누가 물어줍니까? 보증보험에서 물어주지요. 보증을 썼으니까. 그래서 요 보증 가입하는 요 계약, 개공하고 보증보험회사 사이 이루어지는 요 가입계약,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손해에 대한 배상,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맞아요. 오케이. 자, 요 둘이 하는 계약 있죠? 보험 가입하는 계약. 보험 가입 계약은 같은 의미로 민법으로 표현하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OXO. 맞아요. 자, 사고는 제가 치지만 돈은 우리 보증보험회사에서 물어주세요. 얘는 누구다? 요약자. 그렇게요. 승낙하는 여기는 낙약자. 여기는 제3자예요. 그래서 둘이 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이 됩니다. 오케이. 자, 사고 났어요. 돈은 누가 물어줍니까? 낙약자 보증보험에서 물어주죠? 요 관계, 급부관계. 자, 요약자하고 제3자 사이, 수익자하고 관계, 요 관계 무슨 관계? 대가관계. 사고 쳤으니까 그 대가로 돈 물어주는 관계, 대가관계. 돈은 누가 물어준다? 여기서 물어줘요? 급부관계. 둘 사이는 무슨 관계? 보상관계. 대신 물어주면 뭐 한다? 구상권 행사하죠. 그래서 요 관계는 무슨 관계? 보상관계. 이상 민법이었어요. 민법.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둘이 하는 보험가입 계약은 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이 타인 제3자를 위한 손해보험계약이 성립한다. 아, 맞구나. 오케이. 나이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요. 협회에 가입하는 공제계약은 뭐하고 성격이 똑같다? 또요. 보증보험에 성격을 띈다. 이것도 있어요. 판례가. 둘 다 보증인 세우는 계약이니까 공제하고 보증보험은 성격이 같은 거고 공탁은 자기가 공탁금을 걸고 시작하는 거니까 공탁 하나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오케이. 그래요. 마이크를 자꾸 울리죠. 자, 어쨌든 자, 요거 O 이렇게 하시고 자, 3번 갑니다. 개공이가 자기 사무소를 타인에게 중개인의 장소로 정해서 사문합니다. 배상, 사무소 빌려줬을 때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4번 개공의 배상 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한 번만 딱 보시면 돼요. 개공이가 1억짜리 보증보험 들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1억짜리 보험 들었어요. 사고를 쳤는데 2억을 사고 쳤어. 2억을. 그러면 의뢰인은 개공한테 얼마 달라 한다? 2억 다 달라 해요. 당연히. 손해 입은 전액에 대해서 돈 다 달라 할 겁니다. 자, 보험회사 가서 청구할 때 얼마큼의 청구가 됩니까? 1억밖에 청구 안 돼. 1억밖에. 왜냐하면 꼴랑 1억짜리 보험 들었거든요. 1억짜리 보험 들었는데 그다 대고 2억 달라 그러면 2억 안 줍니다. 1억밖에 안 줘요. 그죠? 자, 그럼 보증기간은 개공이가 설정한 보장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질 거예요. 1억짜리 보험 들면 보험에서 얼마까지 물어준다? 1억까지 물어대. 2억짜리 보험 들었다면 보험에서 얼마까지? 2억까지 물어줘요.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못 받은 돈을 개공에게 개별적으로 다시 청구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개공은 의뢰인 손해 전에 대해 책임지는데요. 자, 2억 사고 쳤잖아요. 의뢰인은 개공한테 2억 다 달라 할 수 있고 보험회사한테 1억까지만 달라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보험회사 가서 2억 달라 했더니 보험회사 얼마 준다? 1억밖에 안 줘요. 여기서 1억 받아서 1억 못 받은 거 있죠? 못 받은 돈은 다시 개공한테 청구합니다. 그 개공은 1억 물어줘야 됩니다. 물어주고 나서 여기서 물어준 1억에 대해서 뭐가 들어온다? 구상권이 들어와요. 그럼 구상권에 대한 대가로서 버는 대로 얼마씩 결국 또 1억을 또 갚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개공인은 요렇게 1억, 요렇게 1억 합이 2억 전액에 대해서 어쨌거나 다 책임을 지게 되고 보증기간은 보증 설정한 금액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자, 4번은요. 개공이라 했거든요. 개공의 배상 책임은 1억짜리 보험 들었다면 개공이가 1억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 OX, X가 돼요. X. 개공은 배상 책임은 얼마까지 책임집니까? 전액에 대해서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X가 됩니다. 4번 X.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수를 지급하지 않은 무상중개, 이 시험에 여러 번 나오는 거죠. 공짜로 중개한다 하더라도 물건 설명 꼭 해야 되고, 잘못 설명해서 사고 났다면 배상할 의무를 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5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틀렸습니까? 4번이 틀렸어요. 자, 1번 지문은 시험 늘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인 설정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자, 2번은 판례인데, 아, 그렇구나. 제3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구나. 아, 그런가 보다. 3번도 시험에 늘 나오는 거, 그죠? 사무소 빌려줘서 사고 나도 돈 물어줄 책임이 있다. 5번도 시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공짜로 중개해도 돈 물을 책임이 있다. 자, 4번에 개공의 배상 책임은 보증보험의 보장금을 한도로 한다. X. 개공인은 전액에 대해 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이크가 자꾸 울려갖고요. 좀 신경 쓰이는데. 자, 이거 잠깐 보실게요. 이거 재미삼아 봅니다. 재미삼아서. 문제 지금 다 풀었거든요.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자, 의뢰인에게요. 자, 잠깐 해볼게요. 재미삼아서. 자,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1억짜리 보증보험 가입했어요. 1년에 꼴랑 보험료 20만원 꼴랑 내고 1년 오늘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짜리 보증보험 가입했어요. 요 기간 내에 언제라도 사고가 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1억까지 물어주기로 하는 여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개공이가 요거 딱 가입하고 20만원 내고 일을 하다가 중개사고를 쳐요. 중개사고.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9천만원 났고요. 정신적 손해, 보통 소위 말하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니다. 가정. 화내지 마시고 무슨 위자료를 1,000만원씩 주냐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정신이 스폰지로 만든 정신을 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뇌세포 반이 파괴돼 버렸어요. 어쨌든 정신적 손해가 1,000만원한테 요렇게 났대요. 자, 그러면요, 요 보증기간에서 있잖아요. 의뢰인이 돈 달라고 합니다. 1억을 물어줘야 됩니까? 9천만원을 물어줘야 됩니까? 9천입니다. 보증기간에서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지죠. 정치적 손해는 책임지나 안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증기한은 법제 30조 1항하고 2항만 책임져요. 1항, 2항의 공통점은 개공이가 중개인이 하다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 쳤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자신의 사무소를 어떤 장소로, 중개의 장소로 빌려서 사고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됐을 때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30조 3항에서 보호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기한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지는 것이지 정신적 손해는 책임지지 않아요. 그럼 의뢰인은 여기에는 9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정의적 손해는 누구한테 청구할까요? 청구를 못 할까요? 청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반 파괴된 뇌세포를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개공이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개공이는 여기서 주지 아니한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배상해준다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개공인은 의뢰인 손해, 재산상의 손해든 정신상의 손해든 관계없이 전액에 대해서 다 책임있고, 재산 손해일 때는 보증소준 보증기한도 책임지니까 여기서 9천 받았으니까 개공인은 못 받은 1억을 1,000만원이죠. 못 받은 1,000만원을 여기다 물어주는 거고, 여기서 9천만원 물어줬으니까 무설 행사한다. 구상권 행사를 하면 버는 대로 얼마씩 또 9천만원 갚아나가는 거야. 결국은 9천만원, 1,000만원 합이 개공은 의뢰인 손해 전액에 대해 책임지는 거고, 보증기간은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데 그것도 어떤 손해만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되셨죠? 예. 자, 그렇게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4번이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2번 가실게요. 손배책임 무보증인데 틀린 걸 찾아라 그랬고요. 1번 지역 농민입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증 설정하는데 얼마요? 1,000만 이상. 1,000만 이상 보증 설정합니다. 오케이. 자, 2번 개공은 보험공제 공탁으로 손해배상 4글자 보험 처리했어요. 돈 지급되면 일이 완성되어서 기존 보험은 더 이상 역할 안 합니다. 깨져버렸죠? 다시 만들어줍니다. 며칠 뒤에 15일, 보름달, 늑대인간, 15일 뒤에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금은 부족한 금이 있으면 채워 넣는 거예요. 보존한다. 5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금 중도 주기도 관여를 해서 무엇을 행위했습니까? 잔금을 행위했어요. 업무 관련성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난 경우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오케이. 중개사고로 봅니다. 보증기간도 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4번. 개공이가 아닌 사람에게 일반인 민간인에게는 이 중개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 맞는 말이에요. 자, 30조는 누구한테만 해당돼요? 개공. 개공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증기한도 같이 책임지거든요. 개공의 배상 책임이 중개법 30조단 말이에요. 그럼 개공이 아닌 일반 민간인에게는 중개법 3조, 중개법이 적용된다. 안 돼요. 민간인은 어느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 책임지는 겁니다. 자, 고용인 포함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기출 지문 그대로인데요. 몇 페이지? 20페이지 되잖아요. 그죠? 자, 요건 무슨 말이에요? 고용인 포함이 무슨 말이에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그래서 고용인이 잘못해서 사고 쳐도 사장님이 잘못해서 사고 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인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그냥 개공이에요. 개공은, 자, 개공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 자, 5번. 보존이 고의로 손해를 입히면 사장님은 책임지지 않는다. 5번 OX. 네, X죠. 책임져야 돼요.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인을 본다. 그렇죠? 예, 직원이 고의든 과실이든 귀책 사유를 사고 치면 사장님이 사고 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도 이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5번 X가 되겠죠. 그죠? 네, 오케이. 5번이 X가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실게요. 13번 갑니다. 자, 13번 보시면, 서울에 A구에 주사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C, D구에 E구에 분사무소 줬다. 분사무소 몇 개입니까? 4개. 그러면 4억 이상 일단 들어가 있고, 본점 자체가 얼마 이상? 2억 이상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는 6억 이상. 정답은 4번 됐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안 틀렸을 거예요. 그래요. 나 틀렸는데 괜찮아요. 그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14번. 손배 책임 옳은 것을 찾아서 1번. 공탁은 중개행위와 동시에 된다. X, 업무 보증이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하셔야 되고, 2번. 법인이 아닌 개공이가 개인 사업자가 보증해야 될 금액은 5천만 이상이다. X, 개인 사업자 1억 이상, 1억 이상. 자, 3번 공탁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 사고 처리를 공탁금으로 사고 처리했나 봐요. 그죠? 기존 거 깨지죠? 보름달 늑대인간 15일, 보름 15일 이내에 부족하게 된 최소 보증금에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오전에서 채워넣어야 된다는 거. 15일. 자, 4번. 지역농협 500이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보증 설정하고, 5번. 많이도 봤습니다. 설명 의무와 위반 시의 배상 의무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공짜로 무상 중개한다 하더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몇 번 나왔으면 되고요. 그죠? 5번 정답. 자, 넘어가실게요. 5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복비죠. 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없으면 계약서 작성 시에 돈 달라 할 수 있다. X. 약정이 없으면 대지환 날, 대지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대지환 날. 자, 2번. 물물교환입니다. 둘 중에 적은 게 아니라 큰 거, 금액이 큰 것을 거래가로 잡으시면 되고, 3번. 개공의 고의과실, 중개업자가 잘못으로 거래가 깨져버렸어요. 손해배상 해지됩니다. 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X. 소멸된다 하는 거. 자, 4번.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예치실비. 예치에 관련된 실비는 이전이가 부담합니까? 취득이가 부담합니까? 취득이. 자, 그래서 매도 임대가 아니라 매수 임차. 그의 권리를 이전이 아니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 실비는 누구한테? 취득이. 예치 실비 취득이. 채무의 보장 실비 누구한테? 취득이. 그래서 이전이 하면 X. 자, 5번. 똥똥똥 구름 동일 대상물, 동일 당사자, 똑같은 물건, 똑같은 사람에게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 거래가 동일 가치 이루어집니다. 뭐만 받는다? 왜 받으세요? 매매만 바짝 받으세요. 정답은 5번 나오는데요. 옳은 거 정답 5번. 나이스. 땡큐. 자, 16번 갑니다. 틀린 것을 찾으세요. 또 반복해서 나오네요.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사례비용으로 받게 되면 한도가 초과됩니다. 초과 수료니까 법 위반이다. 1년 1천. 2번 맞습니다. 2번은 그냥 흘러가셔도 되는데 지금은 실비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권리관계 확인 실비, 대장 등기부 띄고 한 거요. 그것은요 누구한테 받습니까? 물건 확인 실비는 물건 주인한테 받습니다. 이전 의뢰인에게 제주도 땅 좀 팔아주세요. 제주도 땅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확인 비용은 누구한테 받아요? 땅 주인한테 받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그래서 물건 확인 실비는 이전한테 받고요. 또는 계약 등에 반한 채무행 뭐요? 예치제도 에스크로와 관련된 비용은 누구한테 받는다? 취득 의뢰인에게 받는 겁니다. 그죠? 요 두 개가 있다 그 말이야. 실비는 저거 아니면 저거 둘밖에 없다 그 얘기거든요. 실비는 명목으로 제한하는데 이전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이 물건 확인 실비. 다시 말씀드려서 물건 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이 물건 확인 실비만 받을 수 있고 취득이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치가 됐을 때 예치 실비만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는 다른 실비는 없습니다. 못 받아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명목상으로 이 한도가 있는 거거든요. 2번은 그냥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3번요. 대상 물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가 서로 다르면 주택은 조례로 가는데 어디 조례입니까? 사무소 조례예요? 물건 조례예요? 사무소. 그렇죠? 자,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로 가는 겁니다. 사무소 조례.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니까 그 사무소 벽에 걸린 대로 받는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사무소 관할 조례에 따라 봐야 됩니다. 3번 X가 되겠죠? 오케이. 4번 주상복합인가 봐요. 주택이 딱 반이래요. 반 이상이 주택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받으니까 2분의 1 이상에는 2분의 1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반부터 주택이면 전체가 뭐다? 주택이야. 그러니까 주택으로 복비를 받는다. 5. 자, 그 다음에 5번 주택 임대차. 이것도 지금 반복 많이 됐어요. 그죠?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예요. 국토부령 범위에서 쪼리로 가는데 국토부령이 일반 한도가 뭡니까? 얼마예요? 1000분의 8. 0.8% 범위 내에서 그 동네 쪼리로 가는 거 맞습니다. 만약에 주택 임대차가 아니라 주택 매매라면은요, 거래금이 1000분의 뭐가 된다? 9가 돼요. 0.9% 범위 내에서 쪼리로 가고, 임대차니까 1000분의 8 이내에서 그 동네 쪼리로 갑니다. 5번 맞는 말이에요. 그죠? 5번 5가 되고요. 그죠? 4번 5 중요했고, 3번 중요하단 말이에요. 3번도 그죠? 어느 쪼리입니까? 사무소 쪼리. 사무소 쪼리. 3번이랑 틀렸고, 4번은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쉬운 거고요. 확인 실비는 이전이, 예치 실비는 누구한테? 취득이. 1번은 아까도 나왔던 거예요. 그죠? 명목 여하를 부분하고 중개의 대가로 받는 사람 뭐다? 중개보수예요. 중개보수. 사례비로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중개보수거든요. 초과했으니까 처벌된다. 1번 5, 2번도 5구나. 3번은 확실히 틀렸고 4번 5, 5번 5. 정답은 3번 되겠죠?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죠? 2번이 맞는 이유는 3번이 틀려서 그래요. 그 말의 의미 아실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17번 이제 복비 계산하세요. 그 얘기인데, 보증금 1000에 월 30. 일단 느낌 자체가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복비를. 1000에 30 살고 있어요.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주택도 상가도 아니고 또 주택이래요. 쌀도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을 찾아라. 19회 이런 거 나왔습니다. 요출제인이 아직도 살아계셔요. 아직도 살아계셔. 그러니까 그대로 또 나올 수 있어요. 뭔 얘기냐? 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 물어봤다면 일반 한도에다 곱하기 2를 마음 놓고 했을 텐데 의뢰인들 친절하지 않게도 글자를 안 썼어요. 그죠? 그럼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을 찾아 그랬잖아요. 그럼 일반 한도를 찾은 얘기예요? 쌍방 한도를 찾은 얘기예요?
쌍방한도, 쌍방한도. 쌍방한도. 자, 부부들입니까? 부부입니까? 물론 이제 부부들이란 말도 되겠지만, 부부라는 말 자체가 어폐의 한 쌍이잖아요. 그죠? 거래 당사자라는 말 자체가 쌍이에요. 매도, 매수인 쌍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라는 말 자체가. 자, 그럼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의 개념은 여기 지금 임대차죠? 임대인도 의뢰인이고, 임차인도 의뢰인인데,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을 찾아보니까, 요거는 뭐냐? 쌍방의 한도 차례. 그 말이에요. 오케이. 요 출제인이 조금 친절하시다면, 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을 찾아가면 조금 더 친절할 텐데, 출제위원 대학교 중에는 친절하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을 찾아가기는 쌍방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을 하셔야 돼요. 1번 찍은 사람도 거의 다 반을 맞추신 거예요. 근데 정답은 4번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점수가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거. 자, 그럼 일단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 다 아실 것 같은데. 자, 보증 임대차니까 공식 있잖아요. 거래대금 곱하기 몇 % 하는데, 거래대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일단 100을 하는데, 이것이 5천보다 적어요. 5천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 했던 부분을 곱하기 70을 고친단 말이에요. 자, 보증금 얼마예요? 보증금 1,000만 원. 1,000 더하기 한 달 월세 30만 원. 곱하기 일단은 100을 해보는데, 이거 얼마밖에 안 나옵니다 하면 4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4천이니까 5천보다 적잖아요. 오미자 차로 바꿔야 되잖아요. 곱하기 70으로 고쳐야 돼요. 70. 그러면 1,000 더하기 30만 원 곱하기 70. 37은 21에다가 1,000이니까 얼마 됩니까? 3,100만 원이 거래대금이 되는 겁니다. 3,100 거래대금 곱하기 몇 % 하시는데, 주택이냐 아니를 봐야 되는데, 주택이잖아요. 주택이니까 어디로 간다? 그 동네 조례로 가요. 조례는 조건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5천 미만인데 그 동네는 1000분의 5, 한도 20이래요. 1000분의 5니까 몇 프로입니다? 0.5%. 한도가 주어져 있네요. 한도 맥시멈이 20만 원으로 제한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초과에는 산출되었다 해도 여기까지 받는 거예요. 그죠? 이걸 초과하면 여기까지 받고 이보다 적다면 그걸 다 받으면 돼요. 자, 그럼 얼마 됩니까? 0.5 하면 5, 1은 5, 3, 15, 15만 5천원이 나오는데 20보다 적잖아요. 적으니까 이거 다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15만 5천원, 15만 5천원에서 1번을 찍었잖아요. 점수 안 주잖아요. 문제를 다시 보니까 보수 총액을 찾아 그러니까 임대인차 양쪽 다 받는 걸 찾아라 그 말이니까 곱하기 1을 해야 되잖아요. 1을 하니까 얼마가 된다? 4번이 되잖아요. 자, 되셨죠?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되셨나요? 자, 마지막 18번 갑니다. 마지막 24회 기출이네요. 개공이가 Y씨의 소재한 X주에 대해서 동일 당사의 매매하고 임대차가 동일게 가치를 돼. 동일 물건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똑같은 사람끼리 매매하고 임대차 가치를 돼. 뭐 받는다? 왜 안 받지요? 임대차는 못 받습니다. 임대차 볼 것도 없어요. 그죠? 자, 그럼 매매니까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매대금 1억 8천에다 곱하기 몇 프로 하시면 되는데, 주택은 조례라고 하고 주택 이외 것들은 국토부로 0인데 주택이잖아요. 주택이니까 어디 간다? 그 동네 조례. 조례는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예, Y씨라는 조건이 주어지고요. 그 동네 조례가 나오네요. 그죠? 1억 8천이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로 가야 되겠죠? 상한요율 0.5% 한도에 80만 원. 오케이? 임대차는 관계없고요. 매매밖에 못 받아요. 그죠? 같이 이루어졌으니까 매매. 자, 그럼 1억 8천에다 곱하기 몇 프로 하면 0.5%. 0.5 하게 되면 1억 8천에 0.5하면 5, 8이 40, 5, 1은 5, 90만 원 나와요. 90만 원. 90만 원이 나오는데 어머나 한도가 붙었네요. 한도가. 그러면 90만 원을 못 받고 얼마까지만 80이 한도니까 80만 원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자, 일반한테 받는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그대로 얼마 됩니까? 80만 원. 정답은 1번 80만 원 됩니다. 혹시 90만 하셨나요? 점수가 안 나오네요. 오케이. 자,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정답은 1번에 80만 원.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